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산 한재완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글씨 쓰기를 거의 60여 년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자 장점인 글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회원제 코너, 즉 유튜브 회원제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보다 좋은 글씨, 그다음에 보다 좋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예 1강, 서예 도구는 화선지, 붓, 먹, 벼루 네 가지 외에 법적 책이 필요하고요. 서진, 먹물, 깔판, 담요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예 입문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은 서예를 전혀 안 하셨던 분, 처음 시작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예를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도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문방사우라고 그러죠. 문방사우라 하면 서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글씨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네 가지 친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통 문방사우를 한자로는 지, 필, 묵, 연 이렇게 부릅니다. 지는 이제 종이 지자인데 지금 쓰면서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이와 같은 화선지가 있습니다. 화선지. 이 화선지는 보통 보통은 이제 전지라고 그래가지고, 전지는 요거는 반 자른 것인데, 반 자르는 길이가 이거 35cm입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70cm가 되겠죠. 70cm의 길이가 1m 40입니다. 70 가로 70 세로 140 그래가지고 요거를 전지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반 자르면 반절지라고 그러고, 요걸 또 4등분하면 4절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서예를 할 때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지, 그 다음에 반절지, 반절지라 하면 35cm에 1m 40. 요걸 또 반 자르면 4절지라고, 4등분했다 그래서 4절지라고 그러죠. 4절지는 보통 이게 35cm 그대로 있고, 여기 70cm가 되겠죠. 70cm. 자, 보통 그렇게 나누고, 또 이거보다 큰 종이가 있습니다. 국전지다 그래가지고 2m에 70cm 이 정도의 국전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전지는 특별한 국전에 출품할 경우는 이제 쓰는 거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1m 전지 아니면 반절지 또는 4절지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화선지가 있고요. 종이 지자, 화선지. 화선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한 5단계 내지 6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먹을 많이 안 번지는 거, 좀 번지는 거, 번짐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구분입니다. 번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쓸 때는 안 좋지만, 번짐이 되는 먹을 많이 흡수하니까 번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번지는 것을 먹을 잘 조절하면 좋습니다. 종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이죠. 그 다음에 붓이 있어야 됩니다. 붓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붓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붓의 털의 길이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렇게 굵지만 짧은 것이 있습니다. 털이, 이걸 단봉이라고 합니다. 굵지만 더 짧은 붓이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굵죠. 근데 이 길이가 굉장히 털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봉이라고 합니다. 단봉은 보통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봉은 왜냐하면 그 털이 긴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탄력 있는 글씨 쓰기 위해서는 단봉을 쓰면 안 되고요. 보통 이렇게 길이가 길다. 이건 14mm거든요. 자, 같은 요거는 보통 한 30mm 정도 나오는 붓인데, 이건 14mm입니다. 그러니까 털의 길이는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가늘지만 13mm라 하면 그 붓이 13mm라 그러면 보통 이 붓의 직경이 1.4cm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호라고 부릅니다. 14호가 있고 이거 보통 한글을 많이 쓸 때 씁니다. 근데 이거보다 가는 붓이 또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한 0.8cm 되는 단봉도 있고 같은 0.8 그러니까 8mm라는 거죠. 8mm의 그 직경의 8mm에 좀 덜이 긴 거 있습니다. 자, 하나는 조금 짧고 길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요것이 있고 이런 붓이 있고요. 근데 보통 한글 쓸 때는 13mm 내지 16mm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문을 서예를 할 때는 이거 붓이 길이가 길어야 됩니다. 이 길이가 긴데 요거는 보통 22호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직경이 2.2cm라는 거죠. 2.2cm 길이가 긴 거 있습니다. 그래서 2.2cm 정도 되면 이 붓의 길이가 11.5cm 정도 나올 것입니다. 11.5cm 정도. 자, 요건 세 붓인데 요 길이가 11.5cm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살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22호 그렇게 써 있으면 22mm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붓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나중에 또 붓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필, 묵이죠. 먹묵자, 먹이 있어야 됩니다. 먹이 있거나 또는 보조 수단으로 우리가 먹물을 쓰게 됩니다. 먹물, 이렇게 먹물 쓰기. 이건 이제 오현이라는 먹물인데 특정한 상표를 얘기해서 안 되겠지만 그 먹의 그 질감이 회사마다 약간 틀으니까 그걸 각기 자기에게 맞는 먹물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쌀수록 먹물이 진하고 흐릴수록 값이 쌉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먹물 쓰거나 먹을 쓴다. 이왕 먹을 펼쳐놨습니다. 제가 많이. 자, 먹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열어보면은 아주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작은 이유는 이 먹이 질이 좋으면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고급 재질로 그러니까 끓음이 아주 고운 끓음으로 그것도 이 나무 같은 걸 태워서 그 소나무나 특히 그런 걸 태워서 그 끓음을 모아서 만든 먹이기 때문에 이 먹이 작다고 값이 싼 것이 아니라 작을수록 비싸다, 질이 좋다. 그래서 좋은 작품을 할 때는 이런 작은 먹을 쓰는데 이 먹이 이렇게 갈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 놓습니다. 너무 건조되지 않도록 감싸 놓고 통에다 이렇게 넣어서 간직하게 되고요. 자, 먹이 있습니다. 자, 이런 먹이 있는가 하면 또 조금 큰 먹이 있고 먹 종류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먹도 있고 중국에서 수입한 먹도 있고 일본 먹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요런 먹도 있고 여기 수양 매월이라는 먹인데 예전에 제가 처음 쓸 때는 80년대 초에 쓸 때는 오죽이라는 먹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성냥목이라든가 또 요거는 나무 상자에 놓습니다. 먹을 나무 상자에 놓는데 제가 요걸 왜 구했냐면요. 여기 보면은 자, 순송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로 만든 끓음이다 이런 뜻인데 비싼 먹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너무 건조하면요. 그래서 이 종이로 감싸는 것인데 항상 이렇게 케이스에 누워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 이 종류가 많아요. 요거는 전보라는 먹이고, 요거는 향원 익청이라는 먹이고, 요건 만고심이라는 거고, 요건 진묵향이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좀 싼 편에 속합니다. 조금 이렇게 올라갈수록 좀 비싼데 이것도 싼 목에 속해요. 싼 목에 속하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비싼 목입니다. 자, 먹이 종류가 많으니까 처음 할 때는 너무 먹을 비싼 거 살 필요는 없고요. 보통 연습용 먹 사시면 됩니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질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드리고 먹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풀 연이죠. 벼루 연자. 자, 벼루 연자인데 벼루를 말씀드리기 전에 먹을 갈기 위해서 이렇게 갈면 손에 묻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먹집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먹을 많이 달았을 때는
이 집게다 찝어 가지고 이렇게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집게 또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보조 수단으로 이렇게 먹이 닳았을 때 찝어서 쓰는 먹집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벼루인데, 벼루도 종류가 많습니다. 이 벼루가 연습용 먹은 보통 뭐 쌉니다. 싼데 비쌀수록 고급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벼루는 고급 재질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먹을 갈았을 때 먹이 얼마나 곱게 갈리느냐, 갈았을 때 얼마나 곱게 잘 갈리느냐, 여기도 있고, 또 싼 먹은 자꾸만 먹물이 금방 마릅니다. 마르고 먹이 이게 굳었을 때, 찌꺼기를 남겨놔서 굳었을 때 굉장히 덩어리가 아주 딱딱하게 지는데, 비싼 먹은 물기만 닿으면 사르르 녹습니다. 설탕 녹듯이. 그래서 비싼 벼루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품할 때는 아무래도 좋은 곱게 갈리는 벼루를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가는 정도에 따라 약간 틀리니까 벼루. 그래서 요약하면 종이지, 붓, 필, 그다음에 먹, 묵, 벼루, 연, 네 가지가 기본, 네 가지가 글씨 공부를 하는데 기본으로 있어야 될 네 가지 친구다. 보조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화선지를 눌러주는 이 서진이, 문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딱딱한 고무로 또는 쇠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거기 따라서 쓰시면 되고요.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먹 갈 때 보조수를 먹집게 말씀드렸고, 그다음 물을 먹을 갈아 쓰거나 물을 쓸 때 좀 먹을 갈았는데 진하다 싶으면은 먹물 등 조절하는, 이것이 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적. 이렇게 따르면은 물이 나오죠. 그 연적이라는 걸 보조수단으로 씁니다. 이런 걸 써도 되고,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 담아서 써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쓰려면 이런 연적을 필요로 하겠죠. 자, 요같이 네 가지 친구가 있고, 그 외에 붓을 잘 이제 글씨를 쓰고 나서 정리할 때 이렇게 물로 씻어서, 씻는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씻어서 걸어 놓는 필가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붓을 걸어 놓는,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걸어 놓는 필가도 있고, 또 직선으로 된 필가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엎어 놓은 그냥 꽂아 놓는 부통이라고 그러죠. 필통. 말 그래서 필통이라는 것이 필통인 것입니다. 붓을 담는 통이다. 근데 요새는 뭐 보통 학생들이 연필을 담는 필통, 그걸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준비해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질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벼루도 근데 벼루 선택할 때는요, 만약에 이거 작은 붓으로 씁니다. 그러면 조그만 벼루만 있어도 되겠죠. 작은 벼루만 있어도. 또 이 정도 있어도 이제 좀 작은 벼루가 있을 텐데, 이렇게 털이 긴 털이 있습니다. 더 긴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긴 털은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올렸을 때 이것이 이제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작은 벼루는 이걸 이렇게 먹을 부호까지, 여기 부호라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묻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은 벼루는. 그래서 아예 벼루 살 때 좀 이 큰 벼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뭐 5cm에 7cm도 있고, 또 8cm, 8cm, 9cm 짜리도 있고, 뭐 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벼루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벼루도 이 어떤 재질로 써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보통 그 보령에서는 남포석을 많이 쓰는데요. 네, 이런 벼루도 있고, 또 중국에 수입하는 뭐 단기연이나 흡주연이나 이런 벼루가 있으니까 가격 대비해서 천차만별입니다. 뭐 수천만 원 호가하는 벼루도 있고요. 붓도 이 털을 어떤 재질로 만들어에 따라서 다 각이 다릅니다. 양털로 만들어 놓냐, 인조모로 섞었냐, 안 그러면 소털로 요새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소털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옛날부터 제일 좋은 것은 뭐 족제비 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족제비 털이 족제비가 요새는 없으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족제비털이 존재한다 볼 수가 없죠. 이같이 이 털이 어떤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된다. 또 같은 붓이라도 중국에서 수입한 붓은 좀 중국의 그 원가가 좀 인건비가 낮으니까 작게 먹히나 보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한 붓은 좀 싸고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명장이 만든 그 붓은 좀 비쌉니다. 같은 붓이라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붓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붓을 살 때 절대로 그 대체적으로 문방구 같은 데서 붓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좋은 붓을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보통 문방구에서 학생이 잠깐 쓸 용도로 만들기 때문에 문방구용 붓은 별로 좋지 않은 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아닌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붓은 전문 필방에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화선지도 마찬가지고요. 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예 용구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화선지 살 때는 보통은 그 반절지를 많이 사게 됩니다. 반절지. 반절지라면 아까 말씀드린 35cm에 1m 40짜리죠. 길이가 1m 40 이런 걸 사게 되는데 이걸 또 반 잘라서 쓰면 되니까 반절지를 표준으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또 체본 받을 때는 보통은 뭐 4절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4절지로 절반, 반절지로 절반 이렇게 구분하시면 연습용은 뭐 안 잘라도 되니까 반절에 쭉 쓰시고 4절로 체본 받고 또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선지와 먹과 벼루와 서진과 붓, 그다음에 붓을 나중에 보관하는 필통이라든가 또는 필가라고 그러죠. 붓을 거리한 붓거리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보조수단으로 연적 또 먹집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붓을 다 쓰고 나서 붓을 이동해 갈 때 이건 새 붓인데 13mm 한글 붓입니다. 이렇게 말아서 그죠? 이렇게 다 빠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붓을 요것은 좀 기념으로 그냥 외국에다 사왔더니 이렇게 짧아요. 중국에 사온 것인데 그래서 다 씻은 다음에 붓 발에 말아가지고 보관 이동할 때 편합니다. 이렇게 붓을 씻은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요 붓발이라고 합니다. 붓발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붓을 살 때 보통 이 붓발을 주는 경우가 있고 붓값을 싸게 받은 붓발을 따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예를 하기 전에 서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그 필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글을 쓰거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함께 이 동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준비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깔판입니다. 깔판은 보통 그 서실이나 뭐 복지관이나 또는 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가면 정식으로 서예실이 갖춰지는 경우는 깔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깔판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던 할 때 있어야 됩니다. 이 깔판은 유흥계통으로 담요계통으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간 본격적으로 그 준비할 책에 대해서 즉 책을 우리는 보통 법첩이라고 부른다. 그 법첩, 그 본받을 글씨, 글씨에 관한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한글을 먼저 쓰실 거냐, 한문을 먼저 쓸 거냐 이거죠.
만약 한글을 먼저 쓴다 그러면 자, 우리 글씨 쓰는 법 배워가지고 요게 동이 판본체입니다. 납작납작하게 쓰는 글씨. 요거 판본체인데 이런 판본체를 먼저 쓸 것이냐. 자, 지금 일중 선생님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글씨 쓰는 요령을 차곡차곡 잘 써놓으신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씨체를 먼저 공부할 것이냐. 판본체죠. 한글이면 판본체를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 판본체로만 쓴 책들이 또 모 저자가 쓴 책들이 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글인데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또 이렇게 궁서체부터, 이걸 궁서체, 옛날에 궁궐에서 궁녀들이 주로 왕의 명을 받아서 썼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발전시킨 체다. 그래서 궁체 또는 궁서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쳐도 궁서체 글꼴이 있죠. 자,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본체를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본체, 이 판본체를 먼저 배우는 건데 어떤 것이 먼저 배우는 게 좋냐?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 처음에부터 이거부터 쓰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본체를 먼저 쓰고 나서 이 궁서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본체를 대한 그 법적 책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 요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몇 시간 안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그 궁서체가 보통 꽃들 이미경 스님이 쓰신 한글 서예 요걸 많이 씁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하시면 한글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거 궁서체부터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붓의 움직임, 운필법을 배우는 것은 한글 판본체가 먼저 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책은 요걸 준비하시거나 판본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글도 그분이 쓴 것도 있고 또 남자분이신데 이제 뭐 이목 지영감님이 쓰신 이런 예전 고전의 문장을 이렇게 판본체 정자체로 쓴 것도 있고 흘림체로 쓴 것도 있는데 이건 정자체입니다. 이걸 한글을 먼저 배울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권장하다는 한글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 한문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서로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서체를 한글로 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서체는 제일 먼저 접하는 서체는 글씨가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문을 배울 때 왕이지 서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안 그러면 구양순 이란 분이 쓴 이 명필들이죠. 이 시대에 다 명필들입니다. 구양순이 쓴 당나라 시대에 구양순이 쓴 글씨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역시 당나라 때 쓴 안진경의 글씨체를 먼저 배울 것이야. 다 다릅니다. 자, 요거 왕이지의 진필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저자가 서예가가 쓴 법첩인데요. 이걸 저도 처음에는 왕이지가 진짜로 쓴 글씨인 줄 알고 배웠는데 글씨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다 다릅니다. 왕이지, 구양순, 안진경 3대 명필이죠. 역시 보통 글씨하면 왕이지 이렇게 읽었는데 자, 요 세 가지 부류가 다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자, 왕이지 글씨체입니다. 요거는 자, 구양순 글씨체입니다. 같은 자를 놓고 봐도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하늘천자 봅니다. 자, 요것은 왕이지. 자, 요것은 안진경. 다 다르죠, 약간. 또 요것은 앙글레벨 하늘천 천자문은 아니지만 요 다 글씨체가 많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명필들이죠. 어떤 걸 먼저 배우느냐 다릅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거부터 먼저 쓰는 그 서실이나 이거부터 먼저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연세회 여초 김웅연 선생님이나 일중 김충현 선생님 그 계통에서는 보통 첫 번째 교재로 이 석고문을 썼습니다. 예전에 명필들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왜? 이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주나라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요 출판서 거 있고, 또 여기는 서해 문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서해 문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만든 석고문이 있습니다. 자, 같은 석고문이지만 똑같이 오차, 기공, 오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깨져 있어 많이 메꾸지 못했어요. 여기는 매끈하게 메꿔 놨죠. 보기는 이게 좋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석고문 어떤 걸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 출판사는 가격이 약간 다르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부터 석고문부터 쓰는 게 좋다. 왜? 이 전서체는 곡선이 많이 나오죠. 거의 곡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양순이나 안중동이나 이 볼까요? 자, 요 계통은 거의 원이 안 나오고 직선만 나오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설명 들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에는 우리가 많이 썼던 천자문에서 많이 봤던, 특히 한석본 천자문에서 많이 예전부터 배웠던 또 봤던 이런 서체가 눈에 익습니다. 많이. 근데 이건 잘 모르는 자 같죠. 그럼 왜 요거부터 선택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은 붓을 가지고 이 글씨를 표현하는 것인데, 화선지가 도로입니다. 도로. 붓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 도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더라도 붓에 운전하는 연습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은데, 자, 이런 건 직선도 있고 곡선, 회전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전. 근데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런 자가 안 나옵니다. 전부 직선 위주에 전부 직선, 그죠? 그동안 직선 운전만 연습하는 것. 이건 직선과 곡선, 회전 교차로 다 도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럼 이 도로에 나갔을 때 직선과 곡선을 다 연습한 사람이 도로에 나가는 것과 직선 코스만 가는 것만 연습한 것이 운전하는 기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원 직선과 사선과 원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체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체가 더 먼저 나왔지만 붓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쪽 다 모든 면이 있죠. 면이 360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고루 모든 털이 다 이 화면에, 지면에 닿아서 글씨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전서체를 공부하는 것이 이 붓을 운영하는 기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체부터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직선만 가르치는 곳, 처음부터 이거부터 배우겠습니다 한 분은, 이거부터 배운 분은 응용력이 뛰어나게 점점 발전하는데, 이건 응용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넓다든가, 여기가 뭐 길이가 짧다든가, 길다든가, 간격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러면 요거는 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간격이 똑같이. 그래서 요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이체를 쓴 다음에 이걸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요 사이에 가면 오체가 있습니다. 전서가 있고,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서가 있습니다. 예서체는 전서를 조금 더 발전을 놓은 통일된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중국에서 당나라 때 많은 명필들이 나온 것이 문자가 통일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되고 해서 명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가서 이 전서가 예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일되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와 같은 예서를 쓰게 됩니다. 예서. 그래서 전서부터 쓰고 나서 예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갈 때 해서로 갈 때 자, 왕이지 계열로 갈 것이냐, 안진경 계열로 갈 것이냐, 구양순 계열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남북 육조 시대에 굉장히 성행했던 육조 장명용립이라는 법첩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칼로 자른 것 같은 획, 이런 것을 내는 공부를 먼저 할 것이냐,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배울 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우선 준비할 책이 그 뭐라고요? 석고문을 준비하시면 된다. 석고문 기본 아주 소의 기초 과정에서 석고문부터 준비하셔서 이런 획 하나를 어떻게 붓으로 운영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응용력이 폭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나라 시대 석고문, 안 그러면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석고문이라는 돌속자, 붓고자, 그롤문자, 돌같이 생긴 돌에 새긴 글씨를 먹으로 손방망이 두드려서 이와 같이 책을 법첩을 얻어서 이 탁본을 얻어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시면 기초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서예 도구 준비, 그다음에 법첩은 어떤 것들이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또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쪼록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글씨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준비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깔판입니다. 깔판은 보통 그 서실이나 뭐 복지관이나 또는 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가면 정식으로 서예실이 갖춰지는 경우는 깔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깔판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던 할 때 있어야 됩니다. 이 깔판은 유흥계통으로, 담요계통으로 만든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시작 본격적으로 준비할 책에 대해서, 즉 책을 우리는 보통 법첩이라고 부릅니다. 그 법첩, 그 본받을 글씨에 관한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한글을 먼저 쓰실 거냐, 한문을 먼저 쓸 거냐, 이거죠. 만약 한글을 먼저 쓴다 그러면, 자, 우리 글씨 쓰는 법 배워가지고 요거 계통이 판본체입니다. 납작납작하게 쓰는 글씨, 요거 판본체인데, 이런 판본체를 먼저 쓸 것이냐. 자, 지금 일중선님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글씨 쓰는 요령을 차곡차곡 잘 써놓으신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씨체를 먼저 공부할 것이냐, 판본체죠. 한글이면 판본체를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책, 판본체로만 쓴 책들이 또 모 저자가 쓴 책들이 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글인데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또 이렇게 궁서체부터, 이걸 궁서체, 옛날에 궁궐에서 궁녀들이 주로 왕의 명을 받아서 썼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발전시킨 체다. 그래서 궁체 또는 궁서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쳐도 궁서체 글꼴이 있죠. 자, 이렇게 요거부터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본체를 먼저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판본체, 이 판본체를 먼저 배우는 건데 어떤 것이 먼저 배우는 게 좋냐,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 처음에부터 이거부터 쓰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본체를 먼저 쓰고 나서 이 궁서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본체를 대한 그 법적 책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여기 요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몇 시간 안에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그 궁서체가 보통 꽃들 이미경 스님이 쓰신 한글 서예, 요걸 많이 씁니다. 최근에. 그래서 요 책을 준비하시면 한글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거 궁서체부터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붓의 움직임, 운필법을 배우는 것은 한글 판본체가 먼저 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책은 요걸 준비하시거나 판본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한글도 그분이 쓴 것도 있고 또 남자분이신데 이제 뭐 이목 지영감님이 쓰신 이런 예전 고전의 문장을 이렇게 판본체 정자체로 쓴 것도 있고 흘림체로 쓴 것도 있는데 이건 정자체입니다. 이걸 한글을 먼저 배울 것인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권장하다는 한글을 먼저 배우는 것보다 한문을 먼저 배우고 나서 그 서로 연결고리 가지고 있는 서체를 한글로 겸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서체는 제일 먼저 접하는 서체는 글씨가 언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글씨체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완성되기 시작하는지를 따라서 그 과정을 따라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시는 것이. 그래서 석고문이 몇 가지의 출판사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이 울림필방에서 나온 주나라 석고문 해가지고 이걸 배웠습니다. 이 채가 이제 전서체라고 합니다. 전서체. 자, 쭉 넘겨보면 주나라 석고문 되고요. 울림필방 1번 법첩입니다. 주석고문 해가지고 이렇게 붓같이 생긴 돌에 새겨서 이렇게 돌에서 새긴 글씨가 지금 삽본으로 먹으로 찍어서 이 책을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깨져 있죠, 많이. 이런 책을 이렇게 메꿔서 초보자가 보기 좋게 만든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석고문인데요. 이 석고문부터 공부하시는 거 좋습니다. 이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국자는 이것도 크게 계열이 있어서요. 그 이체부터 안 배우고 왕이지에 뭐 해서라고 써 있긴 하지만 왕이지 해서는 진품이 구하기가 힘들고요. 왕이지 서해 가지고 이렇게 천자문 요걸 해서체라고 하는데 요거부터 먼저 배울 것이냐, 안 그러면 안진경의 해설을 먼저 배울 것이냐, 구양순을 배울 것이냐, 다 다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한문을 배울 때 왕이지 서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안 그러면 구양순 이란 분이 쓴 이 명필들이죠. 이 시대에 다 명필들입니다. 구양순이 쓴, 당나라 시대에 구양순이 쓴 글씨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역시 당나라 때 쓴 안진경의 글씨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다 다릅니다. 자, 요거 왕이지의 진필은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저자가 서예가가 쓴 법첩인데요. 이걸 저도 처음에는 왕이지가 진짜로 쓴 글씨인 줄 알고 배웠는데 글씨체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를 먼저 배울 것이냐, 다 다릅니다. 왕이지, 구양순, 안진경 3대 명필이죠. 역시 보통 글씨 하면 왕이지 이렇게 읽었는데
자, 요 세 가지 부류가 다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른가 볼까요? 자, 왕이지 글씨체입니다. 요거는 자, 구양순 글씨체입니다. 같은 자를 놓고 봐도 다른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하늘천자 봅니다. 자, 요것은 왕이지. 자, 요것은 안진경. 다 다르죠, 약간. 또 요것은 앙글레벨 하늘천 천자문은 아니지만 요 다 글씨체가 많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대 명필들이죠. 어떤 걸 먼저 배우느냐 다릅니다. 자,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거부터 먼저 쓰는 그 서실이나 이거부터 먼저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연세회 여초 김웅연 선생님이나 일중 김충현 선생님 그 계통에서는 보통 첫 번째 교재로 이 석고문을 썼습니다. 예전에 명필들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왜? 이것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주나라 시대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 요 출판사가 있고 또 여기는 서예 문인이라는 출판사에서 서예 문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만든 석고문이 있습니다. 자, 같은 석고문이지만 똑같이 오자, 기공, 오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깨져 있어 많이 메꾸지 못했어요. 여기는 몇 건에 메꿔 놨죠. 보기는 이게 좋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자, 석고문 어떤 걸 써도 관계 없습니다. 이 출판사는 가격이 약간 다르니까 준비하시면 되고요. 요거부터 석고문부터 쓰는 게 좋다. 왜? 이 전서체는 곡선이 많이 나오죠. 거의 곡선입니다. 그죠? 그런데 구양순이나 안진경이나 이 볼까요? 자, 요 계통은 거의 원이 안 나오고 직선만 나오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걸 잘 설명 들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기에는 우리가 많이 썼던 천자문에서 많이 봤던 특히 한석본 천자문에서 많이 예전부터 배웠던 또 봤던 이런 서체가 눈에 익습니다. 많이. 근데 이건 잘 모르는 자 같죠. 그럼 왜 요거부터 선택하느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은 붓을 가지고 이 글씨를 표현하는 것인데, 화선지가 도로입니다. 도로. 붓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 나가야 되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충분히 익히고 도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연습을 하더라도 붓에 운전하는 연습을 먼저 배우는 것이 좋은데, 자, 이런 것 직선도 있고 곡선, 회전까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회전. 근데 여기는 안 나오죠. 그런 자가 안 나옵니다. 전부 직선 위주에 전부 직선, 그죠? 그동안 직선 운전만 연습하는 것. 이건 직선과 곡선, 회전 교차로 다 도울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 그럼 이 도로에 나갔을 때 직선과 곡선을 다 연습한 사람이 도로에 나가는 것과 직선 코스만 가는 것만 연습한 것이 운전하는 기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원 직선과 사선과 원 회전을 할 수 있는 이체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체가 더 먼저 나왔지만 붓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쪽 다 모든 면이 있죠. 면이 360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골고루 모든 털이 다 이 화면에 지면에 닿아서 글씨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전서체를 공부하는 것이 이 붓을 운영하는 기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서체부터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직선만 가르치는 곳, 처음부터 이거부터 배우겠습니다 한 분은, 이거부터 배운 분은
응용력이 뛰어나게 점점 발전하는데 이건 응용력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넓다든가 여기가 뭐 길이가 짧다든가 길다든가 간격이 어떻게 됐다든가 그러면 요거는 다 짜임새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간격이 똑같이. 그래서 요걸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라도 나중에 이 채를 쓴 다음에 이걸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요 사이에 가면은 오체가 있습니다. 전서가 있고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서가 있습니다. 예서체는 전서를 조금 더 발전 놓은 통일된 문자. 그러니까 문자를 중국에서 당나라 때 많은 명필들이 나온 것이 문자가 통일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글씨가 좀 제대로 형성이 되고 해서 명필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가서 이 전서가 예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통일되는 겁니다. 문자가. 그래서 요거 다음에 이와 같은 예서를 쓰게 됩니다. 예서. 그래서 전서부터 쓰고 나서 예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갈 때 해서로 갈 때 자 왕이지 계열로 갈 것이냐 안진경 계열로 갈 것이냐 구영순 계열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남북 육조 시대에 굉장히 성행했던 육조 장명용립이라는 법첩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주 날카롭게 칼로 자른 것 같은 획 이런 것을 내는 공부를 먼저 할 것이냐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책을 배울 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우선 준비할 책이 그 뭐라고요? 석고문을 준비하시면 된다. 석고문 기본 아주 소의 기초 과정에서 석고문부터 준비하셔서 이런 획 하나를 어떻게 붓으로 운영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응용력이 폭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나라 시대 석고문 안 그러면 출판사가 다르더라도 석고문이라는 돌속자 붓고자 그롤문자 돌같이 생긴 돌에 새긴 글씨를 먹으로 손방망이 두드려서 이와 같이 책을 법첩을 얻어서 이 탁본을 얻어서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을 준비하시면 기초 과정을 잘 마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서예 도구 준비 그다음에 법첩은 어떤 것들이 먼저 선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 이해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또 다음 시간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무쪼록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글씨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